가능한가요? 라고 묻는 분들이 많으셔서 특별히 그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프라인 포렌식은 이래서 중요합니다.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포렌식에는 오프라인 포렌식과 온라인 포렌식이 있는데 그 감사원에서는 한수원에서 막 여러 문서가 삭제된 것을 포렌식을 통해 밝혀내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포렌식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온라인 포렌식으로는 밝혀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선관위가 스스로 얘기했듯이 선관위가 사용한 포렌식 방식으로는 이렇게 언제 어떤 것들이 삭제됐는지 알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보통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포렌식을 통해서 삭제 내역, 변경 내역, 변조 내용이 드러난다. 이거는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오프라인 포렌식을 그것 때문에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제 상대방이 이번에 어제 저희한테 송달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은 무조건 재검표만 먼저 하자. 재검표만 하자. 이런 방향으로 선회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저희가 요구한 통합선거인 명부는 재검표의 결과를 보고 그거를 보존할지 말지를 결정하자 하는데 이게 선관위에서는 저희한테 모든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이렇게 천명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곧 보궐선거를 통해서 통합선거인 명부가 내용이 갈아엎어질 예정입니다. 근데 이 점을 법원에 숨긴 채로 계속 재검표만 먼저 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재검표만 먼저 하자 했을 때 나중에 재검표 결과에 문제가 생겨서 통합선거인 명부를 보존한다 하더라도 이미 그 통합선거인 명부가 변조가 됐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상대방은 재검표에서 표 차이가 없으면 투표용지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감정하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검표 결과와 실제 투표 결과가 일치하면 삼립방 상자에 담은 투표지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투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온라인으로 숫자를 조작한 다음에 사후에 그 개표 결과에 맞추어서 표를 집어넣었을 수도 있다는 주장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저희의 그런 주장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이런 가설이 진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검표 결과와 실제 투표 결과가 일치하면 전자개표기에는 오류가 없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온라인으로 사전에 조작을 한 뒤에 나중에 조작된 숫자를 맞춰서 표를 쑤셔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점을 또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오프라인 포렌식이 가능한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또 오프라인 포렌식 방법은 곤란하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프라인 포렌식을 하면은 어떤 파일들이 어떻게 삭제됐고 변조가 되는지 알아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증거이기 때문에 지금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오프라인 포렌식을 하면은 모든 서버를 내려야 되기 때문에 행정 업무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거관리위원회는 우리들의 법익을 훼손하면 안 된다. 서버를 내리면 우리들의 법익이 훼손되니까 합리적인 대안을 제안하라고 저희에게 요구를 저번에도 했고 이번에도 하고 있는데 이미 저희는 합리적인 요구를 했습니다. 지난 추석 때 기억나시죠? 서버 멋대로 옮긴 거 기억나시죠? 네. 그때도 서버를 내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곧 설날이 다음 주입니다. 설날에 다 집에 가잖아요. 그때도 아무도 행정 업무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날에 서버 내리고 포렌식을 진행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날이 지나기 전에 포렌식을 하자고 몇 주 전에 제안을 했는데 지금까지 그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지금도 의도적으로 설날에
서버를 다운시킬 수 있는 것도 그냥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 추석날에는 소송 대리인한테 오프라인 포렌식을 제안을 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안 된다 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설 연휴를 이용한다면 오프라인 포렌식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아무 이유도 없이 설 연휴를 통한다는 저희의 주장에 대해서 지금 몇 주째 일부러 무시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선관위는 포렌식을 할 때 아니면은 뭐 저희가 프로그램도 조회해달라 그랬거든요. 그런 거는 오로지 중앙선관위 청사 안에서 중앙선관위가 제공한 노트북만으로 확인을 해야 되고 그 결과 내용도 밖으로 가지고 나올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컴퓨터 전문가들도 본인들 작업장에 가서 몇 날 며칠 확인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자기네 중앙선관위 건물에서 몇 시간 동안 본인들이 제공한 노트북만으로 다 끝내라는 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이 사람들은 자료가 방대하다고 본인들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방대한 자료를 단지 그 중앙선관위가 제공한 그 노트북 성능이 좋은지 안 좋은지도 모르는 그 노트북 쪼가리로 좀 조회하고 너희들 그냥 가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렌식 자체도 그리고 프로그램 조회 같은 것도 철저하게 본인들이 통제해서 제대로 못 보게 하겠다. 이게 지금 상대방의 주장 요지입니다. 심지어 검증은 무조건 비공개로 한다. 사진 촬영도 안 된다. 녹음도 안 되고 녹화도 안 돼. 심지어 기록, 녹음, 녹화는 법원 관계자만 가능하고 저희는 할 수 없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18대 대선 때 김어준이 뭐 이상한 음모론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이렇게 보시듯이 공개적으로 검증을 하겠다. 김어준한테 공개적으로 검증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달리 저희한테만 우리들이 제공하는 노트북으로만 조회해. 무조건 비공개야. 너희들은 녹음도 못해. 녹화도 못해. 이렇게 완전 옥죄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정당한 선거 절차를 진행한 자들의 태도인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인 헛소리로 QR코드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는 것을 방해하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QR코드를 통해서 이 투표지가 진실된지 아닌지 가리자고 하니까 QR코드 내부에는 투표 용지를 유효 또는 무효로 판단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고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QR코드에 그런 내용이 있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전자개표기가 QR코드를 읽지 않으면은 QR코드 내에 아무런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유효한 투표용지로 분류가 되겠죠. 근데 분명히 전자개표기는 QR코드를 읽고 그 내용이 이번 총선에 부여된 QR코드가 맞는지를 확인하여야지 그것을 제대로 분류를 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QR코드를 심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바라는 것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상에서 어떤 것을 진짜 QR코드로 인식하는지 우리가 확인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QR코드 자체에 그런 기능이 없다는 이상한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그거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그 빳빳한 투표용지? 빳빳한 투표용지가 형상기억용지라고 한 거 기억나시죠? 형상기억 합금이 상당히 비싼데요. 형상기억 롤용지라면 그것도 상당히 비싸겠죠. 근데 당일 투표용지는 딱 2군데 업체에서만 제작하는데 사전 투표 요령지는 뭐 10개 업체에서 제작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리학자들은 참고로 종이를 접었을 때 아무 자국이 나지 않는다. 이거는 물리학적으로 불가능하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팅된 종이도 접으면은 티가 나잖아요.
근데 하물며 코팅된 종이보다 더 말랑말랑한 재질의 종이를 이렇게 접었는데 폈을 때 아무런 것이 없다? 그거는 정말 신기술입니다. 그런데 그런 구현하기 힘든 신기술의 종이를 10개 업체씩이나 제작을 한다? 이것도 말이 안 되고, 예전에는 저희한테 뭐 20몇 개라고 했는데 갑자기 줄었어요. 그리고 지금 뭐 보관 장소, 보관 상태, 제작 시기에 따라 종이 재질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하면서 밑밥을 깔고 있습니다. 또 잉크도 생산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미세한 차이가 있다 이러면서 종이 재질이 다르거나 잉크가 다르거나 할 때 그거를 면피할 수 있는 그 짜증나 구실을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상대방이 자꾸 저희한테 구체적인 증거를 들이밀어라, 음모론을 제기하지 말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오로지 선관위의 탓입니다. 선관위가 분명히 4월 29일에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서 기꺼이 모든 자료를 공개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본인들이 증거를 내주지 않고 있다고 버티면서 아까지 말씀드렸죠. 이건 이래서 안 돼, 저건 저래서 안 돼, 원고 탓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이 재검표 결과가 다를 때만 통합선거인 명부를 보존하자 하고 있는데, 만약에 재검표를 한 다음에 재검표 결과가 달랐을 때 통합선거인 명부를 보존하려고 할 때 이미 보궐선거 때문에 그 내용이 다 갈아엎어졌으면 통합선거인 명부 뭐하러 조사합니까? 근데 그런 실의가 없다는 것은 숨기면서 통합선거인 명부 나중에 하자, 나중에 하자 자꾸 이러고 있습니다. 떳떳하면 왜 동시에 못합니까? 이제 곧 설날입니다. 지금 저는 알고 있어요. 지금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방송 전부 모니터링하는 거 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제 저희는 송달된 문서 보니까 저번에 저희가 했던 기자회견 여러분들이 본 거 다 티가 나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이거 말씀드리려고 나왔어요. 분명히 저희는 말씀드렸습니다. 설날에 서버 다 다운할 수 있어요. 그때 행정 업무 보는 사람 없어요. 그때 반드시 통합선거인 명부 보존을 하시고, 그렇지 않고 계속 미룬다? 그건 당신들이 스스로 증거를 인멸한 겁니다. 더 이상 그 어떤 변명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 기억하세요.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저희들의 요구사항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 오프라인 포렌식 하자. 그리고 두 번째, 증거 보존된 곳이 지금 전국적으로 20몇 곳이고 기자당 포함하면 더 많을 것 같은데 재검표 일정을 빨리 제시를 하라. 그리고 QR코드 발급 일정을, 발급 원리를 확정하고 변론 기일 좀 지정해라. 변론 기일이 지금 10개월이 지났는데도 아무것도 안 돼 있죠. 예, 맞다. 변론 기일이 하나 지정되는데 이거는 이따 박 변호사 말씀하시고, 통합선거인 명부를 보존하라. 그리고 김어준한테 제의했던 것처럼 재검표 과정을 공개하고 촬영할 수 있게 해달라. 김어준은 되고 왜 우리는 안 됩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비례대표 연수구 소송과 동시에 재검표하자. 보십시오. 뜯은 흔적이 있는 1년 번호지 보관함입니다. 여러분 당일 투표한 분들 기억나시죠? 투표지 끝에 1년 번호 적어서 그거 찢어서 보관하죠. 투표가 끝난 다음에 그 1년 번호지를 테이프를 붙이는데 왜 뜯은 흔적이 있습니까? 뭐 잔여 투표용지 추가적으로 뜯어서 뭐 다시 넣었어요? 근데 왜 1년 번호지 보관함에 왜 이렇게 뜯은 흔적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잔여 투표용지 보관도 왜 뜯은 흔적이 있습니까? 잔여 투표용지를 선거 끝나고 열어보지 않은 이상 뜯은 흔적 있을 리가 없죠. 그런데 왜 뜯었습니까?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죠? 여기 투표 박스 보이십니까? 여기 이 부분, 이게 마우스 되네. 떼었다 붙였다 하면은 이 상자 겉면에 뜯긴 거 보이시죠? 뜯은 흔적이 있는 투표용지 보관함.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표장 기재가 없는 투표용지 보관함.
투표용지 보관함에 투표장이 뭐 연수, 아니, 동춘 1동, 동춘 2동 이런 기재가 없으면 대체 이런 투표용지 보관함은 어떤 동의 투표용지라고 보고 저희가 재검표를 하란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반드시 연수구 비례대표와 동시에 재검을 해야 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심지어 연수 비례대표는 연수갑, 연수을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연수을과 동시에 진행할 수 없다고 하고 있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그렇다면 당신들은 왜 연수구 재검표에 구리시 선관위 장비를 쓰려고 했어요? 본인들이 할 때는 다른 거 장비 써도 괜찮고 우리들이 재검표하자 그러면 싫다 그러고 이런 내로남불의 형태 하지 마시고 본인들이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모든 증거 제시하고 모든 절차에 협력하고 그리고 설날에 통합선거인 명부 보전 진행하십시오. 그리고 저는 분명히 제안을 한 게 126개의 소송이 전부 걸려있기 때문에 그 소송 당사자들 전부 통합선거인 명부 보전하면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시간도 너무 많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 소송의 대표자들, 변호사 모두 입회한 상태에서 다 같이 전체에 대해서 설날에 한 큐에 끝내자 분명히 제안했습니다. 굉장히 간편하죠? 돈도 적게 들고 시간도 적게 들고 설날이기 때문에 아무도 방해가 안 돼요. 그런데 자꾸 또 이상한 서면 내면 안 됩니다. 이게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뭐 질의응답 있으시면. 아까 그 투표 용지에 네. QR코드 사용하는 것은 네. 그 내부 규정에 네. 공직선거 사무 플란이라고 있어요. 네. 거기 보면은 첫째 이유가 위조 및 견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네. 이게 거기 있다고요. 네. 중간이어서. 근데 그걸로 지난번 5월 28일 제가 물었던 게 그건데 네. 그 답변을 못 하겠죠. 제가 그래서 나왔는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방법이 있단 말이죠. 네. 첫 번째 이유니까. 네. 그거 왜 그걸 안 했냐. 그렇게 요구를 좀. 맞습니다. 조금 전에 그 QR코드가 위조 여부를 식별하기 위해서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검증 기일 당시에 저희가 이제 선거 이과장한테 그 QR코드의 목적이 위조 여부를 식별하기 위한 거 아니냐라고 질문을 했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그런데 선거 이과장의 답변이 가관이었습니다. 모르겠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 조충렬 기자님도 알고 계시다시피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그 여부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있습니다. 뭐 자료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대법관이 보는 앞에서 모르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참 웃기고 그리고 지금 오늘 그 변론 기일 지정이 됐습니다. 그 2020 수 5042 사건 그 이현주 사건인데요. 이현주 그 전 위원의 그 선거 무효 소송 사건인데 이제 2월 25일 날 3시에 이 특별 제3부입니다. 특별 제3부고 제3부가 지금 이제 변론 기일을 잡았습니다. 최초로 지금 잡은 건데요. 원래는 이제 변론 준비 기일과 검증 기일로 계속 비공개로 진행이 됐는데 갑작스럽게 특별 제3부에서 변론 기일을 잡았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공개 재판을 통해서 이제 부정선거와 관련된 이제 공방을 할 수 있는 뭐 하나의 좋은 계기는 될 것 같습니다. 좋은 계기는 될 것 같은데 다만 그냥 문득 오늘 지금 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 연수원에서 김을 모락모락 피워놓고 왜 갑자기 부산 남구의 변론 기일이 잡혔을까를 가만 생각을 해보면 저희들이 이제 주장한 거는 이겁니다. 그 여러분들께서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재검표 과정에서 비례대표와 지역구를 같이 까자. 그게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이걸 같이 하려고 하니까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기일도 미루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지금 다른 것부터 접근을 하자라는 게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저희 문수정 변호사와 제가 12월 14일 날 군포물류센터를 같이 갔었습니다. 그때
그 군포물류센터에 보관되어 있던 전자개표기와 그리고 사전투표 운영 장비가 있었는데 그 군포물류센터 그 전자개표기 있는 3층에 어떻게 되어 있었냐? 인천 연수구, 대전 중구, 부산 남구 이렇게 해가지고 관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수많은 진짜 2,500개가 넘는 전자개표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3개 지역만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진도 못 찍게 했었고 이들이 또 보관되어 있는 게 어떤 형태였냐면 그 군포물류센터 가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저희가 사진을 못 찍게 해서 그게 안타까울 뿐인데 그 무수히 많은 전자개표기 중에 부산 남구는 어디 있고 인천 연수구는 어디 있고 그리고 대전 중구는 어디 있는지 바로 대본에 확인할 수 있어요. 그만큼 따로 관리가 되어 있다는 거죠. 즉 이들이 나중에 검증이나 재검표 절차에서 이걸 쓰이면은 어떻게 할지가 이미 얘들대로 예측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그 문수정 변호사가 지금 PPT를 할 때 임성근 고등부장 판사와 김명수 대법원장의 그 대화가 오늘 녹취록으로 공개가 됐는데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생각됩니다. 아 지금 재검표 한다는데 어떡하지? 아 이거 재검표 까야 되는데 어떡하지? 아 일단 문개가 최대한 어쨌든 새로 맞춰볼게. 쟤들이 비례대표랑 같이 요구하는데 어떡하지? 아 머리 아픈데요 어떡하지? 일단 뭉개볼게. 이런 대화가 그냥 상상이 됩니다. 이 선거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잘못된 점은 뭐냐면은 노정희 대법원장 그리고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재판에 그 피고 원고의 재판을 심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자들이었고 언제든지 그 재판부와 피고는 교감을 하고 소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어떤 거냐면 원고는 그냥 일방적으로 변론 준비기일 지정해서 이날 와. 그 다음에 이제 검증기일 지정해서 이날 와. 였고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어떤 것도 관철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얼마 전에 그 노정희 재판관이 저희 특별 2부에서 저희 사건을 수행하는 부족하니까 기피 신청을 했는데 그것도 기각됐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건의 당사자니까 빠져라고 얘기는 했는데 그것도 기각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지금 소송이 사실은 피고하고 법원하고 지금 같이 연합군이고 저희가 홀로 외로이 싸우는 겁니다. 소통은 전혀 안 됩니다. 심지어 이제 군포물류센터에서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 우리 종이TV가 그 밤에 가서 물류센터에서 밤에 조작하는 현장을 오늘도 그 정황을 담은 그런 것들을 많은 국민들이 알렸는데 저희는 그래서 3층과 4층에 그 CCTV 내역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증거 보전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CCTV는 공공기관의 경우 그리고 저기가 그 택배 물류센터 같은 경우는 보관 기간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보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길어도 2달 정도인데 지금 이미 12월 14일이었으니까 1월 14일, 12월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이미 없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때까지 아무런 답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진짜 직무유기입니다. 이런 재판관 하에서 우리가 지금 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떳떳하면은 오프라인 포렌식이든 온라인 포렌식이든 바로 진행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삼립빵박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첫 해명부터 틀렸습니다. 저녁 간식으로 이랬는데 간식빵도 아니었고요. 그 삼립빵이 거기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삼립빵을 최초로 발견을 했었는데 그 삼립빵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안산 지역에서도 발견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삼립빵이 증거보전 절차에서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 정말 신기한 문제인데 그만큼 중앙선관위에서 지역선관위로 그 다음 대응 단계를 모두 일률적으로 알려준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투표함 봉인지도 마찬가지고 보관 상자를 모두 다 회수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전략을 일환으로 보이고요. 지금 선관위는 이제 저희들이 시나리오가 가능하지도 않고 모순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처음에 부정선거 정황을 보고 통계 조작을 보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건 전산 조작이겠군요. 그렇게 하면서 부정선거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증거보전 절차를 진행을 하면서 한 5군데의 증거보전 절차를 진행하는 순간 아 이거는 전산 조작만으로 설명이 불가능하구나.
그 선관 지역 선관위의 사무국장 그리고 담당 과장들의 눈과 그 행동들을 보면서 이 부정선거에는 적어도 지역 선관위의 몇 명과는 연루가 되었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걸 바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비례대표 보관상자나 이런 보관상자에서 느낄 수 있었던 그런 각종 증거들이 이거는 정말 심각한 오프라인 조작이 있었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걸 바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5번째 정도부터는 오프라인과 그 온라인 조작이 같이 갔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그런 시각으로 접근을 해보니까 하나하나 다 맞아떨어졌습니다. 사실 빳빳한 사전투표 용지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저희 뭐 증인신문 유통도 할 겁니다. 그 담당자들 그 업체가 한 10개 정도라고 하잖아요. 그 10개 정도의 업체를 불러가지고 만들어 봐라 라고 해서 적어 봐라 라고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직관적으로 부정선거를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의심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그걸 보여주면서 불가능하지 않느냐고 얘기를 하면은 국민들이 믿을 거 아닙니까? 저희는 그렇게 요구를 할 것이고요. 지금 이 설날에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데, 조금 전 군포물류센터의 증거보존 신청과 마찬가지로 이들은 그때까지도 뭉갤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거는 부정선거를 얻겠다는 얘기인 거죠. 다만 변수는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으로 인해서 법원이 내부적으로 동요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현 정부의 어떤 잘못된 점에 대해서 자각을 하고 있고, 그 사법부 판사들도 거기에 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물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이현주 변론 기일 지정 신청서를 보면서 처음에는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에 대한 파동, 법원에 대한 견제 심리가 크게 발동을 하고 있다. 그 증거로 이게 나온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의견 듭니다. 아니면 아까처럼 지금 연수에 대한 재검표를 하면은 부정선거가 바로 드러날 거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이걸 먼저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볼 수 있지만 어떤 것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이제 그 등기 우편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문서 제출 명령을 했었는데, 그 발급 내역, 등기 번호가 부여되지 않습니까? 그 발급 내역과 수신을 받을 거 아닙니까? 우편을 받으면 우편 수신 내역을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답변서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는 그런 거 관리하지 않는다,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검증 기일에서 그 대법관과 저희 원고 피고 앞에서 이제 공개 그 PPT를 했는데, 거기에는 근거란위 서브에 그 수신 그 번호가 발급 내역이 다 기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없다라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국민들 앞에 떳떳하게 공개를 못하니까 지금 계속 거짓말과 뭉개기를 통해서 지금 부정선거를 다 엎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진실은 밝혀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뭐 저희는 뭐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드린 거 외에도 실제로 재검표에 들어갔을 때 저희가 주장하는 그 절차를 밟으면 부정선거가 반드시 밝혀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들은 분명히 그 공개적인 검증을 막을 것이고 방해하려고 할 것이고 뭉개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단호하게 그리고 엄격하게 계속 법원을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으로 인해서 법원에 대한 불신이 깊어졌고, 법원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도 많이 자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흐름을 타고 부정선거를 반드시 밝히고 지금 이 일그러진 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우리 함께 힘을 합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변호사께서 현재까지 선거 소송 진행 상황하고 또 앞으로 요망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유튜브에서 질문이 질문 있습니다. 예, 군포물류센터에서 방송을 위해서 좀 후속과 좀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안동데일리의 조충열 기자입니다. 예, 말씀. 딴 게 아니고 그 서버도 중요한데요. 그 추석 때 군포물류센터에서 특별시 분류기 점검 사업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 점검 사업을 하는 것을
알려주지를 못했어요. 중간에서 언론에게. 우리 그 여기 에포크 타임스도 있고 파이낸스 데이, NTD TV 이제 같이 잘 취재를 했으면 알려주지를 않는 거예요. 시동은 맞았는데 여기 국가문료센터 가면은 그 입구가 두 군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갔을 때는 반대쪽에 가서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중앙선관위하고 관리동하고 물어보니까 알려주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 작업은 분명히 하고 있는데 어딘지를 끝까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제 말을 것처럼 하다가도 어떻게 했는지, 누가 어떻게 왜 했는지를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방금 우리 그 박주호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 아마 작업을 분류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시기에 2달 이상을 했거든요. 그게 또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지금 이 통신이 가능해야 이게 아까 저 서버라든지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제가 지금 계속 주장하는 것은 이제 노트북입니다. 노트북. 그 노트북에 대해서 취재를 해서 사이언스하고 바이낸스 데이하고 계속 하고 있지만 이건 뭐 전문가들 사이에 이건 장착되어 있는 것을 떼는 겁니다. 5월 28일 날 위원회한테 보여준 것은. 그래서 지금 현재 감사원에서 지금 그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했고 그게 받아들여져서 지금 현장 조사까지 했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네, 그런 지금 상황이 있고 이제 30일 이내에 접수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것을 실제로 감사할지 안 할지를 우리 청구인들에게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런 거를 그렇습니다. 질문을 달라고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혹시 소속을 말씀 주시고. 그 얘기를 계속 저기 직전에 그 공중파에 나와서 김성한 대법관이 이거 보전 신청은 내소관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아니, 그때 간단히 말씀. 네, 저희도 좀 황당했는데 사실은 그때 이제 뭐 전자개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거 보전 신청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구리시 선관위에 있는 전자개표기를 우리 가져오면 이 자체로 믿을 수가 없으니까 부품물류센터에 있는 것도 가져와서 같이 검증을 하자라고 해서 거의 저희가 가져왔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검증길 당시에 현장에서 이거 증거보전 신청하니까 바로 받아달라고 했습니다. 현장에서 저희는 작성한 증거보전 신청서를 가져왔는데 그때 김상환 대법관의 답변이 가관이었습니다. 아, 이거는 제가 우리 부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이 넘어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제가 일부러 따라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하겠다라고 하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게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책임을 지고 재판을 해야 될 사람이 뭐가 뭐에서 쫓기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답변을 회피해버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죠. 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유튜브 분들은 우리의 소식을 알리는 것 외에도 아마 이 선거소송 주제에 관심이 있는 또 이 애국 시민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좀 많이 들으실 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좀 한 가지 화두를 좀 제시하고자. 지금 이런 추세로 가다가는 4월 7일 서울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전에 재검표가 이루어지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저는 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어떨까요? 혹시 여러분들 이 개인의 어떤 생각도 좋고요. 여러분들이 취재활동하면서 현장에서 듣는 목소리까지 감안해서 혹시 이 점에 대해서 난 누가 물으실 줄 알았어요. 저는 미얀마에서 지금 그 외신에서는 지금 자꾸 아웅산 수치 여사가 민주투사다,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아웅산 수지 여사가 선거관리위원을 15명을 지명을 하는데 여기 버마죠. 미얀마는 대통령이 전적으로 다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대법관이 겸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마 이 발단이 되었지 않는가 이런 문제가. 그래서 4월 7일 전까지 재검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제가 끝까지 못 얘기 어떨까요? 못했는데 군부가 나섰습니다. 거기는 미얀마는. 예. 이게 호로라기 방송입니다. 네. 저희들이 이 부정선거는 오후 대선부터 해가지고 6.13 대선에서 또 부정선거를 한참 얘기를 하고 와서 그래가지고 거기에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 태극기 세력이 정청화 목사나 이런 분들이 그런 거를 부정선거를 했는데 부정선거도 다 내고 했는데 그게 유황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4.27 선거 전에 이게 안 되면은 안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계속 이거를 호소한 지가 진짜 오래됐습니다. 이게 한 3, 4년 대선 선거 6.13 대선 선거 할 때도 이걸 하면서도 부정선거를 얘기를 했어요. 이게 잘 안 됐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방법을 좀 먼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5구 대선, 6.13 지방선거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실은 이제 2017년에 저에게 이제 대선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찾아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예, 근데 사실 그 당시에 저는 그 사람이 또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예, 아니 왜 진짜 그랬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준 자료를 그냥 대충 캐비넷에 넣고 그냥 알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자유로 부정선거가 밝혀지고 상당히 많은 것들이 이전에 있었다는 걸 알게 됐고 심지어는 뭐 우리 양선엽 대표나 이런 많은 공성감 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 부정선거의 진실을 사전에 파헤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렇지만 그 정도가 상당히 적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못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4월 7일 보궐선거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되게 중요한데 저는 4월 7일 보궐선거가 또 다른 증거를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많은 국민들이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4.15 부정선거가 있기 전에 사람들보다는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4월 7일 날 보궐선거 그리고 한 5일 전에 사전투표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이 이 선거 과정을 엄청 엄밀하게 감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을 덮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현장범들이 몇 개만 잡혀도 이제 이 판은 완전히 뒤집어질 수 있거든요. 물론 저는 이제 우리 석동현 변호사님께서 4월 7일까지 전에 재검표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갑자기 2월 25일 이현주 위원 이게 변론 기일이 나온 걸 보면은